우리 군의 주요 감시 정찰 자산인 이지스 구축함과 공중조기경 보통제기가 25일 새벽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할 당시 출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군 당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정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북한이 원산 북방 호도반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사일 2발을 쏘아 올릴 당시 이지스 구축함은 출동 대기 중이었다. 동해상에 없었다는 얘기다. 이지스함은 북한 미사일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탐지할 수 있는 감시 정찰 자산으로 탑재된 언스파이 1D 레이더는 약 1000km 거리까지 탐지할 수 있다. 이지스함은 북방 한계선 NLL 인근까지 이동해 레이더를 가동, 북한 미사일을 추적한다. 군 당국이 징후를 미리 포착했다면 미사일 발사 몇 시간 전에 이지스함을 NLL 인근으로 급파했을 것이다. 또 다른 감시 정찰 자산인 공중조기경 보통제기 PSI-2737 역시 출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약 370km 거리를 탐지할 수 있는 PSI는 미사일 이동 궤적을 좇는다. 우리 군이 미사일 발사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국가정보원에서 관련 보고를 받은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한 의원은 최근 북한 상황을 감안할 때 추가 도발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동해상을 주시하고 있었지만 미사일 발사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탄도미사일 탐지 추적을 위해 운용하는 조기경보 레이더 그린파인에 뒤늦게 잡혔다. 그린파인 레이더는 미사일이 일정 고도 이상 올라온 후에야 미사일 궤적을 추적할 수 있다. 이지스함이나 PSI에 비하면 포착 속도가 느리다는 뜻이다. 2012년 12월 북한이 대륙 간탄도미사일 ICBM로 분류되는 대포동 2호를 발사했을 때 이지스함은 54초 만에, PSI는 97초 만에 포착한 반면 그린파인은 포착까지 120초가 걸렸다. 군 당국은 이지스함이 PSI 이외의 다양한 자산으로 북한의 동향을 살피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여러 가지 감시 정찰 자산으로 북한의 동향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면서 북한이 이번 발사에 이용한 이동식 발사 차량 텔의 특성상 텔이 이동할 때마다 일일이 이지스 구축함 등을 출동시키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근 한 달 사이에 북한이 지대공 미사일을 탑재한 텔을 여러 차례 이동시키거나 철수하는 등 다양한 움직임을 보인 것도 군 대응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 군, 김정은, 최근 미사일 발사지 인근서 공개 활동, 직접 참관 가능성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5일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한 강원 원산 인근에 체류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여름 휴가를 겸해 원산 일대에서 미사일 발사를 직접 참관한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왔다. 김정은은 원산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이전에도 원산에 있는 김정은 전용 별장에서 머문 적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원 원산에는 송도원 해수욕장과 마식령 스키장 등 계절 휴양시설도 있다. 군은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 지역은 구체적으로 환경남도 남단의 호도반도 일대로 보고 있다. 이곳과 북측 강원도의 북단인 원산은 불과 20에서 30km 거리여서 인근으로 묶인다.
합참 관계자는 정례 브리핑에서 김정은이 미사일 발사를 시찰했을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최근 김정은이 인근 지역에서 체류하며 공개 활동이 있었고 관련 동향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김정은이 미사일 발사를 참관했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시사한 것이다. 합참은 공개 활동과 관련해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북한 매체는 지난 23일 김정은이 SLBM 잠수함 발사미사일 3대가 탑재 가능하다고 추정되는 신형 잠수함을 시찰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김정은은 함남 심포조선소에서 잠수함을 시찰한 것으로 추정된다. 심포조선소는 다만 강원 원산과는 다소 떨어져 있다. 김정은은 작년 8월에도 부인 리설주와 함께 원산 특각 별장에서 여름 피서를 보내고 강원도 일대 현지 시찰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김정은은 강원도 송도원 종합식류공장과 원산 영해군인, 상위군인, 가방공장을 현지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3. 문 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 살아있는 권력에 엄정하게 임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권력형 비리에 대해 정말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자세로 아주 공정하게 처리해 국민의 희망을 받으셨는데 그런 자세를 끝까지 지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윤 신임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가진 환담에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같아야 한다며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여당이든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한 자세로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그래야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 국민이 체감하게 되고 권력 부패도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을 완수해달라는 당부를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국민은 검찰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길 바라고 있다며 내부적으로는 그동안 보여왔던 정치검찰의 행태를 청산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민주적 통제를 받으면서 국민을 주인으로 받드는 검찰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부계획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못할 수 있어서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근본적인 개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 내의 우려 목소리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하며 개혁의 불가피성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대다수 검사들은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해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을 잘해오셨기 때문에 그런 변화 요구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조직 논리보다 국민 눈높이가 중요한 시대가 됐다고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임기 초반부터 이어온 반칙과 특권을 없애는 부패개혁 기조를 이어갈 것도 거듭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아직까지는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여당이든 과거처럼 지탄받는 큰 권력형 비리라고 할 만한 일들이 생겨나지 않았다. 참 고마운 일이라며 앞으로도 그렇게 되도록 할 것이고 공직 기강을 더욱 엄하게 잡아나갈 텐데 검찰도 그런 자세로 임해준다면 공직을 훨씬 더 긴장하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사회를 공정한 사회로 만드는 것을 검찰의 시대적 사명으로 여겨주길 바란다며 반칙, 특권을 용납하지 않고 정의가 바로 서는 세상을 만들고 특히 강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약자에게 군림하거나 횡포를 가하고 괴롭히고 갑질하는 이를 바로잡아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게 검찰의 시대적인 사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윤 신임 총장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힘을 실어줬다. 문 대통령은 아주 중요한 시기에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아 어깨가 무거울 것으로 생각되지만 잘하실 것으로 믿는다며 아마 검찰총장 인사에 이렇게 국민 관심이 모인 것은 역사상 없지 않았을까 싶다. 그만큼 국민 사이에 검찰 변화에 대한 요구가 크고 윤 총장에 대한 기대가 높다는 뜻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모로 국민 기대가 높고